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69회차 8월 28일 일요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3경기, 캔자스시티와 샌디에이고, 미네소타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 이렇게 3경기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와 샌디에이고의 경기인데, 자, 두 팀은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이고는 선발 머스그로브가 3.2이닝 5실점 2자책에 안타까운 투구를 했지만 이후 불펜이 5.1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고, 타선에서는 김하성이 홈런 포함 3안타 5타점, 그리고 마이어스가 홈런 포함 3타점, 그리고 크로네너스가 홈런 포함 2타점의 활약을 해주며 오랜만에 샌디에이고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13대5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캔자스시티 선발 부빅 역시 4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하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타선이 폭발한 샌디에이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선발 투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캔자스시티는 다니엘 린치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다니엘 린치는 이번 시즌 4승 8패 그리고 4.5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직전 경기 화삭 홈 경기에서 선발로 4.2이닝 7피안타 3실점 4볼넷 투구 기록했다. 자, 일단은 많은 주자를 내보냈다. 피안타도 많았고 볼넷도 4개나 있으면서 자, 많은 주자를 내보냈고 그나마 피홈런은 없었다라는 게 유일한 칭찬할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자,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타선의 힘을 받아서 팀은 승리를 했습니다. 자, 린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압도적인 투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5이닝 안팎을 소화하면서 선발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투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 압도적인 피칭을 하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5이닝 안팎을 소화하며 선발로서 최소한의 이닝과 역할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만 홈 경기에서 5.28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며 원정보다 고전하는 피칭이 홈에서 많다라는 게 이번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다니엘 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샌디 같은 경우는 다르비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다르비슈가 선발로 나오는데 이번 시즌 10승 7패 기록하고 있고요. 자, 방어율 3.39, 그리고 20년도 지지난 시즌 캔자 상대 1승에 1.29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자,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지난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8.1이닝 3실점 투구를 했지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르비슈 치고는 꽤나 긴 이닝 소화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너무나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 워싱턴과 시리즈에서 계속 1대1, 1대2 한 점차 승부 때문에 타선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워싱턴 홈 시리즈 선발로 8.1이닝 1피 홈런 3실점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최근 4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다르비슈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긴 이닝 소화를 하면서 선발로서 자기 역할은 마찬가지로 어쩌면 린치보다 긴 이닝도 소화하면서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컬스를 기록했다. 5경기 중 4경기 컬스를 기록했다. 그리고 3.78의 평자를 기록 중이다. 자, 다만 원정에서 4.50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며 고전하는 경기들이 잦아지고 있다. 원정에서 조금 많이 맞는 편이다, 긁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캔자스시티 상대로는 2020년 원정에서 한 차례 7이닝 동안 1실점 투구하고 승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년도의 다르비슈랑 이번 시즌 다르비슈는 굉장히 다르죠. 자, 달라도 너무 다르고
자, 일단 투수들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긁히고 이닝을 막아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상되는 경기로는. 자, 그렇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타선이 폭발했던 쪽은 물론 캔자스 시티도 점수를 어느 정도는 뽑았지만 샌디에고 타선의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경기 역시도 어쩌면 피홈런이 많은 투수기도 하고 두 투수 모두 다 린치 같은 경우는 홈에서 고전하는 피칭이 많고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투수전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분명 다득점 경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는 다득점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지고 승패를 논하자면 샌디를 가는 게 맞다. 자, 왜냐? 자, 샌디 같은 경우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다르비슈가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할을 충분히 선발로서 이닝 소화라든지 자기 역할을 해주는 투수기도 하고요. 자, 구위도 많고 구위도 좋고 투구도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못해도 6이닝까지는 막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쪽은 샌디고요. 자, 이에 비해서 뭐 린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5이닝 안팎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투수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반 불펜에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캔자스 시티고요. 자, 그리고 다르비슈 또한 뭐 피홈런에 의한 실점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에 반면 린치 같은 경우는 타자를 압도하는 피칭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투수기도 하고 자, 샌디에고의 타선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날 경기에서 타순을 바꾸면서 결국에는 폭발했다라는 것을 효과를 톡톡히 봤죠. 자, 김하성 선수도 굉장히 좋은 타격하면서 홈런까지 보여줬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린치가 5이닝도 채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어쩌면 조기 강판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여지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불펜도 마찬가지로 캔자스시티 불펜이 굉장히 뭐 강하다. 비록 린치가 일찍 마운드를 내려온다고 하지만 캔자스시티 불펜이 그 이후를 안전하게 막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다득점과 샌디 승업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자, 전날 폭발한 쪽 두 타선 하지만 힘 차이는 샌디가 앞서는 경기. 이번 경기 투수 둘 다 원정 바보, 홈 바보.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샌디 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자,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샌프란시스코 경기도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전날 경기에서 선발 라이언이 6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 1회 코레아의 선제 투런 홈런에 이어서 3회에는 산체스의 홈런까지 나오면서 대거 6득점에 빅이닝을 만들고 오랜만에 미네소타가 6연패에서 탈출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잡아내면서 9대 0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이렇게 보면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도깨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 계속 부진하던 타선이 뜬금없이 샘플을 상대로 터졌다라는 것도 솔직히 예상하기 힘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국 어찌됐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알렉스 우드가 3이닝 8실점에 굉장히 부진한 투구했고요. 팀 타선 역시도 단 1점도 뽑지 못하면서 9대 0 영봉패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샘프는 갚아줄 빚이 있다는 거죠. 자, 미네소타부터 선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 소니 그레이가 선발로 나옵니다.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 자,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7승 4패 기록하고 있고요. 3.10의 방어율, 그리고 지난 시즌 샘프 상대 1패 5.40의 높았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는 직전 경기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6이닝 1피 홈런 2실점 피칭을 했지만 패전을 기록했다. 자, 비록 패배했지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콜스를 달성했다. 나름 안정감 있는 피칭을 구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3자책 이하의 투구를 기록하면서 2.03의 방어율,
기록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미네소타 내에서는 승수도 7승으로 꽤나 승리 카드라고 보여지는 투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작년에 신시내티 시절 홈에서 5이닝 동안 2개의 피홈런, 4실점 3자책 투구를 하면서 패배했던 기록이 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샌프를 상대로 한 차례 긁힌 적이 있다라는 거고, 올 시즌 샌프 상대로는 첫 등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네소타 팀 내에서는 7승 4패 3.10,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난한 피칭했고요. 지난 경기 등판도 마찬가지로 패배하긴 했지만 컬스를 기록했고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나름대로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알렉스 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콥 같은 경우는 올 시즌 4승 6패 3.99의 방어율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미네 상대 1승에 1.80에 좋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콥은 직전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6.2이닝 10피안타 3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쿠어스필드 원정이었기 때문에 피안타가 10개나 있었지만 6.2이닝 3실점으로 컬스를 성공했다라는 것은 꽤나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6.2이닝 10개의 피안타 3실점을 했다. 많은 피안타를 내주고, 자, 그렇지만 피홈런도 없었고 볼넷도 없었기 때문에 긴 이닝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자, 콥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모두 3실점 이하의 투구. 자, 비록 10피안타지만 볼넷 홈런 없이 3실점으로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는 피칭을 구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5경기 모두 3실점 이하 3.30에 3.30 방어를 기록하면서 안정감 있는 투구를 기록하고 있음. 자, 그렇다고 뭐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서 승수를 조금씩은 쌓아 올리고 있는 콥입니다. 자, 콥 같은 경우 다만 원정에서 올 시즌 5.6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나름대로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원정에서 5.65의 높은 방어율로 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시즌 2번 미네소타 상대로는 지난 시즌 2번 선발로 에인절스 시절 에인절스 홈에서 5이닝 1실점, 그리고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기억이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을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선발 투수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콜스 피칭했고요. 마찬가지로 알렉스 콥도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6.2이닝 3실점으로 굉장히 직전 투구 내용만 봤을 때는 두 투수 모두 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의미 있다는 게 전날 타선이 한번 폭발했다라는 건데, 자, 이 경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타선의 힘 차이를 봤을 때는 미네소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제 날짜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너무나도 식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자, 미네소타의 선발 그레이가 압도적인 구위를 가진 투수는 아니지만, 자, 주무기인 커브를 바탕으로 최근 5경기 모두 3자책 이하의 2.03의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제구도 안정적이고 5이닝 안팎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레이입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타선 역시 한동안 좋았지만 최근 다시 부진하고 있다는 것도 미네소타의 그레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덜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알렉스 콥도 최근에 뭐 컬스 피칭하고 있지만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10개의 피안타를 맞았기도 했고요. 자, 이날 부진했던 미네소타의 타선이 폭발했다는 점도 어쩌면 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패 이후 연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이 최근 안정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자, 미네소타 타선을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미네소타의 승리를 한 번 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날 타격감이 폭발한 미네
갑자기 식어버린 샘플하고 중요 포인트를 적어드리고요. 이 경기는 미네소타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69회차 3732.4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수익방 문의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8번부터 80번까지 자,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날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의 첫 경기에서는 자,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더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스트라이더가 6이닝 1실점에 또다시 굉장한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0대1로 뒤지던 4회 상대의 실책과 단호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한 애틀랜타. 그리고 이후 6회에 콘트레라스의 싹쓸이 2루타에 8, 9회에 추가 3득점을 올리면서 애틀랜타가 11대4로 화끈하게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자, 이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선발 퀸타나가 나왔고요. 5이닝 4실점 2자책 투구를 하면서 아쉽게 패전 투수를 기록한 퀸타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의 세인트루이스는 조던 몽고메리가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몽고메리는 올 시즌 7승 3패 기록했고요. 3.08의 방어율. 그리고 지난 시즌 애틀 상대 1승에 1.80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몽고메리는 직전 컵스 원정에서 선발로 9이닝 1피안타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다. 최근 굉장히 좋죠. 양키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하고 나서 굉장히 미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몽고메리입니다. 자, 이날 단 한 개의 피안타를 허용했을 뿐 볼넷 없이 완벽한 투구를 기록했던 몽고메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로 양키스에서 이적한 뒤로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고 한 경기도 1실점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자, 요즘 최근 흐름만 봤을 때 가장 좋은 피칭을 보여주는 거 몽고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그리고 양키스에서 3승에 그쳤지만 세인트루이스 와서 4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양키스 시절보다 단기간에 양키스 시절 승률을 꺾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만큼 투수에게 있어서 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애틀랜타 상대로 지난 시즌 한 차례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1피 홈런 그리고 2피안타 4개의 볼넷 1실점 투구했고요. 자, 승리 투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양키스 시절 기록이죠. 어쨌든 최근 가장 투구 흐름이 페이스가 좋은 투수다. 양키스 시절의 승수보다 앵무와서 승수가 더 높다라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애틀랜타 선발 바로 볼게요. 애틀랜타는 찰리 모튼이 선발로 나옵니다. 모튼은 올 시즌 6승 5패 3.99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세인트루이스 상대 1승에 무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자, 모튼은 지난 휴스턴과의 홈 경기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11K 투구를 했다. 자, 승리하진 못했지만 무려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을 잡아내는 등 최근 위력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원정에서 조금은 두 경기 연속 5실점 투구를 기록하며 올 시즌 원정에서 5.08의 높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홈에서 선발로 7.2이닝 3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기록하면서 승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투구 페이스를 봤을 때 모튼도 나쁘진 않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튼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굉장히 실점 추이가 시즌 실점보다 높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맞은 만큼 한 번은 갚아주지 않을까. 충분히 몽고메리라는 1승 카드를 앞세워서 복수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 자, 세인트루이스의 몽고메리는 지난 경기 완봉승 거두면서 이적 이후 4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했고요. 자, 3경기 무실점, 1경기에서 1실점 투구를 하는 등 최근 투구 내용이 가장 좋은 투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난 경기 완봉이 어느 정도 체력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투구수가 그날 경기가 99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 안정된 제구에 올 시즌 변화구 활용이 더 좋아져서 애틀랜타 타선은 쉽게 공략하기는 애틀랜타 타선도 몽고메리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자, 반면 애틀랜타의 모튼 같은 경우는 최근 2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올 시즌 부진한 투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연속 5실점 투구를 기록했다는 점도 이번 경기 원정 경기인 것에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전날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비록 침묵했지만 그럼에도 최근 타격감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인트루이스가 다시 한번 복수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비슷한 흐름의 두 투수, 하지만 모트는 원정에서 2경기 연속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 번 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 3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올 거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최종 수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29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